안녕하세요. 워렌텍 임플란트 시스템의 IUIT의 어버트먼트의 특성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버트먼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탑형과 SB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이 이제 탑형입니다. 그래서 나이프 엣지 형태로 마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SB 형태인데요. 숄더이드 베벨 형태로 보조물의 마진 형태가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어버트먼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투피스 어버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역시 솔리드 원피스 어버트먼트도 탑형과 SB가 있는데, IU는 모든 어버트먼트가 S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T는 탑과 SB 두 가지 형태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트먼트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토크로 체결할까의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IT 같은 경우에, 솔리드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표에서 보시듯이 파란 막대기 현상을 보입니다. 즉, 한 번 30N으로 쪼였다가 다시 풀르면 조금 더 높은 토크의 힘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쪼이게 되면 그 쪼인 다음에 다시 풀게 되면 100 정도 나오죠. 다시 쪼였다가 풀리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뭔가 하면 임플란트 조인트의 상부에 프릭션이 걸려서 작동하는 이제 토크인데, 이 어버트먼트를 풀렀다 쪼였다를 반복하면 프릭션이 먹는 면이 매끈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릭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솔리드 형태의 원피스 어버트먼트를 인터널에 체결할 때에는 처음에 30N으로 쪼이고 기다렸다가 풀르지 않고 다시 30N으로 쪼이는 걸 권장을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투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쪼이고 나서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풀러보면 이미 토크가 한 20% 이상 준 상태에서 풀립니다. 이게 이제 세틀 다운 되면서 스크루가 더 쉽게 풀리는 현상인 거죠. 이것을 다시 쪼였다가 풀러보면 한 80% 정도 선에서 풀리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역시 또 저 작은 힘으로 풀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버트먼트하고 스크루가 분리되어 있는 투피스 어버트먼트는 한 번 40N으로 쪼인 다음에 한 번 스크루만 풀렀다가, 어버트먼트는 빼는 게 아니고요, 스크루만 풀렀다가 다시 30N으로 쪼이면 그것이 이제 가장 높은 체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솔리드 어버트먼트, 투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N으로 조여주고요.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디토킹해서 다시 풀른 다음에 딱 풀리는 느낌이 나면 바로 조여서 30N으로 다시 타이트닝 하면 가장 좋은 체결력을 가질 수 있고, 이 디토킹을 하는 과정에서 어버트먼트를 빼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버트먼트를 토크렌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른 다음에 풀린 게 확인되면 다시 30을 조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30N을 일단 쪼인 다음에 10분여가 경과된 다음에 풀르지 않고, 풀르면 이제 프릭션이 좀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체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풀르지 않고 다시 30N로 재체결을 하면 가장 좋은 체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솔리드 어버트먼트, 워렌텍의 솔리드 어버트먼트의 특징은 상부 내부에 보면 벤트 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육각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는 드라이버 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기능들은, 위에 홈 같은 벤트 스페이스는 이제 잔여 세멘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아래 드라이버는 이 어버트먼트를 다시 한번 삭제한 후에 다시 한번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30N으로 쪼이고 입안 내에서, 구강 내에서 프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핸드피스의 반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어버트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체결력이 보통 한 10% 정도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강 내에서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프레퍼레이션을 하셨다라고 하면 안에 육각 드라이버 홀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30N을 주고, 그래서 프랩하면서 발생한 토크로스를 보상해 준 다음에 인상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벤트 스페이스인데요. 이 이제 세멘테이션을 할 때 이런 벤트 스페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잔여 세멘트들은 마진 쪽으로 다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점막과 잔여 세멘트가 남게 되면 이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저렇게 큰 벤트홀이 있으면 잔여 세멘트가 일단 저 벤트홀로 차이게 돼서 상대적으로 점막하로 마진 쪽으로 흘러나가는 잔여 세멘트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장점이고요. 구조상으로 보시면은 위에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는 육각 홀이 형성되어 있고, 시멘트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벤트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세멘트를 방지하고 입안에서 프레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잔여 세멘트를 방지하는 것이 임상적 예후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멘트를 너무 많이 담지 말고요. 마진 쪽에 환형으로 담는 방법을 많이 쓰고 또 보철물 위에 스크롤을 뚫어서 잔여 세멘트들이 그 홀로 벤트 홀 역할을 하는 거죠. 잔여 세멘트가 홀로 빠져나오게. 그래서 마진으로 내려가는 세멘트를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우리 투피스 어버트먼트의 스크루 홀 있죠. 거기를 이제 가봉제로 막을 때 아까 솔리드 어버트먼트의 벤트 스페이스가 있듯이 이 투피스 어버트먼트에 한 2 내지 3mm 언더로 가봉제를 해서 빈 공간으로 잔여 세멘트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임상적 예후에서 점막과 잔여 세멘트가 남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유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어버트먼트를 적용하실 때 특히나 투피스에서는 이런 벤트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투피스 어버트먼트의 보철물에 벤트 홀을 뚫었죠. 그래서 잔여 세멘트가 저 홀로 나올 수 있게 보철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피스 어버트먼트를 이 말에 체결하고 마진 부위에서 한 1mm 상방의 환형으로 세멘트를 적용을 해서 세팅을 해보면 그 벤트 홀, 스크롤 쪽으로 잔여 세멘트들이 흘러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아래쪽, 마진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세멘트 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체결이 된 상태이고요. 우리가 이제 탑하고 SB에서 주의하실 것은 SB는 숄더위드 베벨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마진의 위치가 형성되어 있어서 미지오 디스탈로 치간부 쪽에서는 서브 뮤코잘 마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잔여 세멘트 제거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탑형의 어버트먼트를 쓰신다라고 하면 점막의 높이에 맞춰서 근원심 부에 그냥 꼭 어버트먼트의 마진 부위가 아니라도 그 상부에 지금 이제 파란 선과 어버트먼트가 교차되는 그 상부에 나이프 엣지 마진을 만들면 EQ 징지발로 마진을 형성할 수가 있어서 점막과 잔여 세멘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씬 뮤코자가 2mm 이하로 굉장히 얇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때 임플란트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1mm짜리 어버트먼트가 아니고 최소한 2mm 하이트를 갖는 어버트먼트를 적용을 해서 잔여 세멘트가 골 계면에 상부 임플란트 골 계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2mm 이상의 티슈 하이트를 갖는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조금 깊게 심는 게 씬 뮤코자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버트먼트에서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임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과 잔여 세멘트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임상가들이 다시 더 고민을 하면서 보철 디자인과 어버트먼트의 선택 그리고 세멘트 적용 방법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